안녕하세요. 고구려 박사입니다. 수능 111 특집으로 공부가머니에서 국어 공부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어, 이제 수능 국어에서 비문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특히 상위권들은 비문학에서 점수를 결정해요. 다시 말하면은 얼마나 더 점수가 오를지 안 오를지를 결정하는 거죠. 이 비문학은 실제로 이제 중하위권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풀지 못할 것 같아요. 박종진 앵커의 그 딸 민희는 국어가 4등급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수능에서는 5등급, 6등급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잘 봐도 그냥 무난하게 보는 게 뭐냐면 5.5등급이에요. 5.5등급. 그러면 그 6등급에 가까운 거죠. 이런 학생들은 과연 비문학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은 살짝 의문이에요. 자, 두 번째로 뭐냐면 이 전문가가 서론으로 예상해보며 읽기라고 말하는데 서론은 다시 말하면 논술문에 가까운 거예요. 수능에서는 논술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이렇게 설명문은 보통 이렇게 말하죠. 처음, 중간, 끝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서두나 처음이라는 말이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특히 이제 수능에서 첫 문단이죠. 첫 문단을 보면 글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상위권에 해당되는 말이지 4등급이나 5등급, 6등급 정도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글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당한 꿀팁이 아니죠. 첫 번째 문단만 보고 전개될 내용을 예상한다는 것은 상위권에서만 해당되지 중하위권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먼저 뭐냐면 글 전체 내용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방법을 배워야지 연습이 가능하지 방법을 모르고 연습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파악을 한다고 하지만 뭐 중하위권에서 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지문 분석 약점 파악하기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자신의 지문 분석 약점 파악은 뭐냐 하면은 상위권에는 해당되지만은 중하위권에서는 뭐냐면 기본 독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본 독해도 결국은 학생들이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했는데, 지문을 제한 시간 내에 읽어보고 문제 풀기 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것. 여러분, 제한 시간 안에 읽지 못합니다. 중하위권. 무조건 1등급 정도가 되면, 시간을 웬만큼 맞추는데, 2등급 이하는 시간이 대부분 모자랍니다. 만약에 가끔 이런 애가 있어요. 5등급에 이제 자기는 시간이 남는다고 그래요. 근데 다 틀리죠. 그거는 시간 남는 게 아니죠. 예. 이거는 적당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읽어서 자기가 머릿속에 뭐가 남는지 안다는 것은 그 중하위권에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한 시간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 독해, 기본 공부 방법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고등학교 국어고사님이 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라 4등급 학태는 적당한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뭐냐면은 미니 언니가 이제 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볼게요. 굉장히 이제 꼼꼼하게 이제 적어서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은 이거예요. 4등급에 맞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4등급. 4등급은 이렇게까지 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도 한 상위권에서 공부하는 방법이지, 하위권에는 이러한 어떤 노력이나 어떤 그런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적당하지 않은 거죠. 뭐 복사, 쉽지 않습니다.
글을 읽으면 핵심 내용을 포스트에 있어 적는다? 쉽지 않죠. 문제는 이렇게 적으려면은 정말 많은 그 에너지가 소모돼요. 어, 문제는 특히 뭐냐면 시라든가 이런 것은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모한 내용을 보고 핵심어, 지문으로 역탐색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메모한 것을 바탕으로 지문을 이해하는 거죠. 근데 뭐 고전 같은 것도 이렇게 하면 좋죠. 근데 쉬운 일은 아니죠. 특징적인 제목과 주제만 알아도 성공적이다. 이 말은 상당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이 뭐를 말하는지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하는 건 중요합니다. 자, 이제까지 이제 대충 문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특히 중하위권은 문학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문학은 어려워요. 두 번째로 문학은 직접 연계가 되지만은 비문학은 거의 개념 연계가 됩니다. 간접 연계 중에서도 개념 연계만 되기 때문에 보통 중하위권 학생들은 연계됐다는 것 자체도 느끼지 못합니다. 자, 비문학은 한 4등급 정도 되면 적당히 버리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버린다고 하는 것은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EBS 중심으로 해도 EBS에서 출제됐다는 자체를 못 느낍니다. 중하위권에서는. 그래서 그냥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냥 이해하는 정도로 하고 핵심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정도만 하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비문학은 선을 확실히 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은 문법은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 문법은 지식은 시간이 많이 외워서 풀면은 확실히 5문제를 맞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전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제가 생각에는 전문가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뭐냐면 문법은 없어졌죠. 뭐로 바뀌었습니까? 언어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언어는 문법과 전혀 달라요. 책 자체 구성이 다릅니다. 여러분, 문법은 글자 그대로 문법만 나오지만 언어는 문법 외에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언어는 뭐냐 하면은 언어와 매체 중에서 언어를 말합니다. 언어와 매체 중에서 언어는 문법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언어는 그 모의고사를 보면은 5문제가 나오는데 이 5문제 중에서 문법 관련 문제는 2~3문제입니다. 2~3문제. 2문제도 될 때 있고 3문제가 될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나머지 2문제나 혹은 3문제는 독해입니다. 독해. 그래서 좀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어떻게 뭐 원래는 사실은 뭐 언어보다는 약간 문법으로 살짝 기울어진 감이 없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문법은 아닙니다. 그 점을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제가 드리는 말은 독해력이 없으면 문법도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어쨌든 참 또 뭐냐면 비문학은 해설지, 주제, 내용, 유형을 병행해서 보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하는데 글쎄요. 이제 문제는 이거죠. 학생이 비문학의 해설지는 지문에 대한 해설지, 내용에 대한 요약을 공부하는데 내가 한 요약하고 해설지의 요약이 어떤지를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해설지나 주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은 그거는 이제 실력이 늘지 않죠. 왜냐하면 직접 연계가 되지 않고 간간접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간접 정도의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뭐냐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비문학은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기 때문에 교재 지문을 꼼꼼히 분석하고 공부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문학은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여기에서 보면 내신 문제 분석 결과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각 학교마다 다르니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 여기서 선생님들이 응용 문제 내기 진짜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이 말도 내신에서는 맞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수능에서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이게 과연 지금 이제 수능 대비인지 내신 대비인지는 이야기가 좀 달라요. 그렇죠? 예. 수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내신에서 지금 이제 이게 내신에 대한 꿀팁인지 위에 보면 내신 전문가라고 나오기 때문에 내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 국어는 중하위권을 이제 총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문학을 해야 됩니다. 문학은 실제로 쉽지는 않지만 문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접 연계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문제가 굉장히 유형화, 패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형 몇 가지만 익히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고전도 뭐냐면 직접 연계가 되기 때문에 뭐 고어가 나온다 하더라도 현대어 공부하기가 현대어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시중에 보조 자료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이병헌 전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화법과 작문이 쉽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 그분은 국어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화법과 작문 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화법과 작문은 일정한 화제에 의해서 전개되는 게 아니에요. 화제가 중간에 바뀌기도 하고 그 논쟁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논점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이란 것이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위권은 중하위권으로 갈수록 뭐를 열심히 해야 되냐 하면은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 어려운 지문과 쉬운 지문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쉬운 지문, 쉬운 문제만 다 푸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냐 어차피 모르기 때문에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지금 해도 충분하게 4등급이죠. 그러면 수능에 내가 몇 등급이라고 했어요? 5.5등급 보시면 됩니다. 5.5등급. 6등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러면은 한 2등급, 진짜 4등급 내지 3등급까지는 가능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 미니 같은 경우에는 4등급도 수능에서 만만치 않아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4등급이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좋은 전략을 짜서 잘하면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